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마치 몸속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특히 빵이나 과자, 야식은 피하면서도 바나나나 망고, 혹은 대추야자 같은 달콤한 과일 몇 조각은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밥 대신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도 부담이 덜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저녁에 무거운 음식을 피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과일을 더 안전한 선택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는 것은 단순히 과일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을 보고, 당분을 보고, 과당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 먹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이미 식사를 마친 뒤에 다시 단맛이 있는 과일을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혈당 조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밤사이 대사 부담을 키우고 다음 날 아침 혈당까지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 혈당이 높거나 높아지기 시작한 분들,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은 이런 작은 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저녁 과일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녁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 즉 누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누구는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지도 함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1분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저녁에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영상 끝까지 시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왜 하필 저녁 시간이 더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과일인데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혈당, 신장, 요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녁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녁 늦게 먹거나 저녁 식사 후에 탄수화물이 더해지는 것은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그리 이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품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분명히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또다시 단맛이 있는 음식을 덧붙이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밤사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밥을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로 이 저녁 과일 습관이 숨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당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남은 칼륨을 비교적 잘 조절해줍니다. 그러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남는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중인 분들은 투석과 투석 사이의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은 단순히 몸에 좋은 자연식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당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달게 만든 음료나 농축 과일 주스처럼 과당이 빠르게 많이 들어오는 형태는 요산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 문제는 신장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에도 부담이 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저녁은 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당분이나 과도한 칼륨을 무심코 더 얹어놓기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과일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저녁 과일을 더 조심해서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신호는 저녁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온다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분명 밤에 밥도 적게 먹고
간식도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식사 후에 습관처럼 먹는 과일이 혈당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을 저녁 식사 직후에 덧붙여 먹는 습관은 본인도 모르게 밤사이 혈당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신장 상태입니다.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온 적이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사구 체여과율이 떨어져 있다고 들은 분들은 과일을 무조건 건강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같은 음식도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팠던 적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통풍 발작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저녁에 달고 진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 습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사에게 칼륨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현재 투석 중인 분이라면 저녁 과일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분들은 저녁에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거나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다시 달콤한 과일을 추가로 먹는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몸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식사 기준은 병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방법보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서 봐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오래전부터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기 편하고 부드럽고 속도 편안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부담 없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에 쥐가 잘 나면 바나나를 챙겨 먹고 또 어떤 분들은 심장 건강이나 기력 보충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분명 좋은 과일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나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과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가 칼륨이 많은 과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으로 들어온 칼륨을 신장이 잘 걸러내고 배출해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속에 남은 칼륨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석 중인 분들에게는 칼륨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나나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이미 충분히 한 뒤에 밤늦게 잘 익은 바나나를 1개, 2개 더 먹는 습관은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과일이지만 분명히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와 별개로 추가해서 먹으면 밤사이 혈당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이것도 결국 식사 안의 당질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바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나가 독이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 신장이 지금 칼륨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나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바나나를 언제 얼마나 먹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누구에게는 부담 없는 간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신장과 혈당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망고 한 접시를 먹는 모습은 얼핏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과자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기름진 야식도 아니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오히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망고는 생각보다 쉽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볍고 산뜻하지만 실제로는 달고 부드러워서 빠르게 먹기 쉽고 한번 손이 가면 양 조절도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망고 한 접시는 때로는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몸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달콤한 간식이자 추가 탄수화물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그렇다고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망고처럼 단맛이 뚜렷한 과일은 밥을 안 먹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망고를 넉넉히 먹으면 본인도 모르게 밤에 들어가는 당질의 양이 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녁 시간에는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집에서 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낮보다 에너지를 소비할 기회가 훨씬 적습니다. 결국 몸은 추가로 들어온 당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조용히 떠안게 됩니다. 망고를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망고는 신장 건강을 위해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가볍게 볼 과일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는 음식 속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칼륨이 높은 과일은 양과 횟수를 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과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적절한 양의 망고를 먹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 신장 기능이 약한 분, 혹은 저녁 늦게 단 과일을 습관처럼 먹는 분들입니다. 망고는 망고라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망고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내 몸이 가장 처리하기 까다로운 시간대에 들어오는 추가 당분이 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꼭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대추야자 같은 말린 과일과 건포도, 말린 자두처럼 수분을 뺀 과일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꼭 크고 눈에 띄는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달고 한번 손이 가기 시작하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는 음식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을 보면 생과일을 그냥 말린 것이니 더 건강하겠지, 양도 얼마 안 되니 부담도 적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물이 빠지면서 부피는 줄어들고 단맛은 더 진해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분과 열량이 더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건포도나 말린 체리 같은 말린 과일은 단 2큰술만으로도 약 15g의 탄수화물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두 번 집어 먹는 정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에 들어가는 당의 양이 결코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은 조금만 먹었다는 느낌과 몸에 적게 들어갔다는 사실이 서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손이 더 쉽게 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양이 빠르게 늘어나기 쉽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붙습니다. 말린 과일은 당분만 진한 것이 아니라 칼륨도 높은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당뇨 소아 신장질환연구소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칼륨 자료에서 대추야자, 말린 자두, 건포도를 높은 칼륨 식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장재단 역시 저칼륨 식단 안내 자료에서 대추야자, 말린 과일, 말린 무화과를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 과일 쪽에 넣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들어온 칼륨을 신장이 비교적 잘 내보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말린 과일을 습관처럼 집어먹는 일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는 통풍이 있는 사람에게 당분이나 과당이 많은 음료, 특히 농축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를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대추야자 한 알만 먹어도 바로 통풍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달고 진한 말린 과일을 여러 개 먹으면
그날 밤 식사 전체에서 들어오는 당분과 과당의 양이 생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요산이 높거나 통풍 발작을 겪어본 분들에게는 이런 누적이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과일보다 말린 과일은 적은 양으로도 단맛이 진하고 먹는 속도도 빨라지기 쉬워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대추야자와 말린 과일은 작고 가벼워 보여서 가장 쉽게 방심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은 양 안에 당분과 칼륨이 함께 몰려 있을 수 있어 신장이 약한 분이나 저녁 혈당이 불안정한 분에게는 생과일보다 더 까다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는 과일 가운데 신장 위험군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무리를 하나 꼽으라면 말린 과일은 거의 늘 앞줄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내 몸 상태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녁에는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달다고 쉽게 손이 가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나 망고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그냥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더 부드럽고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선택은 생각보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녁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주스로 바꿔 마시는 쪽이 혈당과 대사 부담 면에서 한 걸음 더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CDC는 과일 주스를 마시면 같은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주스는 짧은 시간 안에 당을 많이 넣기 쉬워 특히 저녁 시간에는 몸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씹는 과정이 있고 섬유질도 함께 들어오며 포만감도 더 빨리 생깁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한 컵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 과일이 여러 개 들어가기도 하고 마시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CDC는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드는데 오렌지 약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쉬우며 섬유질은 놓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배는 덜 부른데 당은 더 빠르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었다 기보다 몸 입장에서는 단맛을 빠르게 마셨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는 통풍 환자에게 당분이나 과당이 많은 음료, 특히 농축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다시 말해, 바나나와 망고를 끊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녁마다 주스로 갈아 마시고 있다면 문제의 형태만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도 요산 관리에도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과일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빠르게, 어떤 시간에 먹느냐입니다. 저녁 과일을 더 건강하게 바꾸고 싶다면 갈아 마시는 것보다 먼저 통째로 먹는 습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녁 과일을 더 엄격하게 조심해야 하고 누가 양만 조절하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나눠서 보셔야 불필요하게 겁먹지 않으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할 분들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더 신중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이 있어서 의료진에게 칼륨을 조절하라는 말을 들은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당뇨, 소아, 신장질환연구소는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나트륨, 칼륨, 인 같은 영양소를 더 주의해서 봐야 하며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는 병의 상태와 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혈액투석을 하는 분들은 투석 사이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 심장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거나 아침 공복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도 저녁 과일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당뇨병 관련 공공보건 자료에서는 혈당이 늦은 시간일수록 더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큰 저녁 식사나 잠들기 전 간식이 밤새 높은 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는 통풍 환자에게 당분이나 과당이 많은 음료, 특히 농축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를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저녁 식사 후에 단 과일이나 과일 음료를 습관처럼 먹는 분들은 더 세심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서 혈당도 안정적이고 저녁 늦게가 아니라 적당한 시간에 과일을 너무 많지 않게 먹는 건강한 사람까지 모두가 똑같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과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양, 먹는 시간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식사 원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좋다는 방식이나 인터넷 정보 하나로 일괄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식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3가지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저녁에 먹는 과일이 모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일이라는 이름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는 가벼운 간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신장과 혈당, 요산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저녁 시간에 더해지는 당질이 문제가 됩니다. 또 요산이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당분과 과당, 특히 달게 만든 음료나 농축 과일 주스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당뇨 소아 신장질환연구소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류마티스 학회 모두 이런 부분을 각각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대상은 바나나, 망고, 대추야자와 말린 과일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해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을 습관처럼 먹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종류입니다. 특히 말린 과일은 양이 적어 보여도 당과 칼륨이 생각보다 쉽게 쌓일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일이 몸에 좋은가요? 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는 것이 맞는가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신장질환, 당뇨병, 통풍이 있거나 아침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온다면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 과일 습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 과일 한 접시부터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